우선 공유 매개 변수를 확인합니다. 오토데스크 매터리얼 태그에 대한 피니시 1번부터 6번의 공유 매개 변수를 불러들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매터리얼 태그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빔 가이드북 샘플 다이나모 코드 폴더 안에 밑에 있는 템플릿 앤 패밀리 폴더에서 버전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텍스트 파일이 있죠. 다음 텍스트 파일을 열어주시면 1번부터 6번의 피니시 공유 매개 변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공유 매개 변수를 프로젝트 매개 변수와 연동시켜서 카테고리에 맞춰서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로젝트 매개 변수를 보시면 아직 피니시에 대한 정보는 없죠. 여기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피니시에 대한 공유 매개 변수를 추가시키는 작업인데요. 다음과 같이 공유 매개 변수를 선택하고요. 선택 아이콘을 누릅니다. 피니시 1번을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유형으로 바꿔줍니다. 유형 값에 내가 매개 변수를 벽에 대해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이 작업을 1번부터 6번까지 반복해 줍니다. 공유 매개 변수 2번 선택, 그 다음에 유형으로 바꿔주고요. 벽을 선택합니다. 추가 공유 매개 변수 선택 3번 확인, 벽 확인합니다. 추가 공유 매개 변수 선택 4번 벽 확인. 5번도 똑같습니다. 선택 5번 5번이죠. 공유 매개 변수 선택 5번 벽 확인. 유형으로 바꿔줘야 되죠. 벽 확인하시고 추가. 마지막으로 6번까지 만들어주죠. 벽 확인합니다. 6개의 공유 매개 변수들을 가져왔고요. 이제 벽을 눌러서 확인을 해봅니다. 벽을 클릭했더니 여기에 잘못 넣었네요. 3번과 4번을 인스턴스 값으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프로젝트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이 두 가지 매개 변수를 편집해 줍니다. 3번과 4번이죠. 3번을 수정하여 수정이 안 되네요. 그럴 경우에는 삭제를 해줍니다. 제거를 누르고요. 3번도 제거해 줍니다. 다시 한번 프로젝트 매개 변수에서 추가 공유 매개 변수 선택 3번 확인. 유형 벽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공유 매개 변수 선택 4번 확인. 유형으로 바꾼 뒤 카테고리 벽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벽을 확인합니다. 인스턴스 값은 사라졌고요. 유형 값으로 1번부터 6번까지 피니시가 다 선택됐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모 플레이어에서 A3를 확인합니다. 카테고리를 선택 가능하시고요. 벽을 빼고 벽만 클릭한 상태로 런을 누릅니다. 런을 눌렀을 때 벽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벽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조에서 재료의 재료명과 두께 값이 바깥으로 나와 있죠. 재료를 바꾸고요. 두께도 변경을 합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자 피니시 1번에 있는 재료명이 바뀌는지 봐야죠. 로딩이 가지만 제가 유형 특성 창을 켜놨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취소를 누르고
당연히 벽에 있는 유형은 바뀌지 않았겠죠. 다시 한번 런을 눌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에서 제가 적용을 누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조를 편집하러 들어갑니다. 자, 구조에서 편집에 들어가 다시 두께와 재료명을 바꿔주죠. 재료명은 간단하게 바꾸고요. 400으로 두께를 바꾼 다음 확인. 그 다음 적용 확인을 눌러 변경을 시켜줍니다. 구조를 변경시켰지만 밑에 있는 피니시 1번은 바뀌지 않았죠. 피니시 1번을 바꾸기 위해서 플레이어에서 A3를 런을 누릅니다. A3를 월만 선택한 상태로 작동시키면 다음과 같이 벽을 클릭했을 때 유형 안에 400의 실링 타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조에 있는 정보 자체를 피니시 1번부터 6번까지 가져오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단면도에서 다중 카테고리를 클릭하지만 패밀리가 없네요. 삽입해서 패밀리를 누른 다음 받아놓은 템플릿된 패밀리 파일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선과 나머지 패밀리들을 로드 시키겠습니다. 일단 한번 지시선과 월만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열기를 눌렀지만 주석에서 다중 카테고리를 눌러도 업로드되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은 지시선 로드를 해도 되지 않고요. 이럴 경우엔 그냥 편하게 모든 패밀리를 다 불러드립니다. 전체를 다 들어가서 열기를 누르고요. 잘 들어오고 있네요. 모든 패밀리들이 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주석의 다중 카테고리를 확인합니다. 주석 다중 카테고리를 확인하니 A4 재료 태그가 잘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구조벽과 내부 마감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료가 6개가 꽉 차 있네요. 지금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3개만 남겨놓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A3를 눌러야지 이제 피니시 1번부터 6번이 편집되겠네요. 다중 카테고리로 2가지 재료를 확인을 누른 다음 위치를 살짝 잡아주고요. 각각의 지시선을 제거해줍니다. 자, 제거해준 다음에는 2가지 카테고리의 위와 아래에 순서를 맞춰주고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실행한 뒤 A4를 클릭합니다. 지시선 태그 패밀리를 가져오고요. 첫 번째 first 태그와 second 태그를 선택합니다. first 태그를 클릭 후 second 태그도 클릭한 다음 run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형태를 잡아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카운팅이 다르죠. 이 카운팅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이나모 코드를 확인하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벽을 선택해서 A3를 돌려주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잘 정리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태그가 잘 됐고요. 지시선을 추가하여 연결을 시켜주면 완성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3D 모델에서 A3를 돌렸을 때 이런 재료의 명이 한 번에 잘 바뀌냐 안 바뀌냐가 중요한 거죠. 잠시 빠르게 영상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명을 바꾸고 피니시 1번부터 6번에 A3로 재료명을 대입하고 A4로 태깅을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빠르게 보시죠.
이번에는 바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석에서 프로젝트 매개 변수에 벽만 클릭했었지만 바닥 카테고리를 클릭해줍니다. 프로젝트 매개 변수에서 수정을 들어가시고 바닥을 클릭하시고 1번부터 6번까지 바닥 카테고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땐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다중 카테고리를 넣었을 땐 아직 바닥은 A3를 돌리지 못했죠. 플로어만 클릭한 뒤 A3를 돌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재료명이 나오고요. A4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벽과 똑같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재료명과 두께 그리고 재료를 추가해서 위치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봅니다. A3를 다시 돌리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재료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죠. 이번에는 평면도와 단면도의 구조의 재료를 바꿨을 때 한 번에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꿔보고요. 흡음재로 둘 다 바꿔보겠습니다. 흡음재로 바꾼 다음 적용 확인 누른다. 그 다음에는 저 얼스 부분이 바뀌는지 확인을 해야죠. 바뀌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면과 단면 모두 한 번에 변경이 되죠. 지금부터는 직접 코드를 열어서 A3, A4가 어떤 식으로 리스트가 흘러가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로를 찾아 들어가고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한글 버전 A3랑 A4가 있죠. A3를 먼저 엽니다. (1번과) (2번) (3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우선 리스트의 흐름을 보기 위해 단면 부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주석에서 다중 카테고리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유형 피니쉬에 흡음재가 들어와 있죠. 지금 상태에서 다이나모를 돌리면 리스트가 형성이 되죠. 하지만 월만 키고서 나머지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누르면 약간의 로딩이 있은 다음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네, true 값으로 월이 받아들여와졌고요. 밑에는 벽이란 이름을 받아들였네요. if에서 이 true 값을 벽으로 치환시켜 줍니다. 그 다음 나머지 누를 값을 제거해서 리스트를 변경시켜 주고요. 벽에 대한 리스트들만 쭉 뽑아왔네요. 리스트를 평평하게 만들어 준 뒤 유니크 아이템으로 레이어 2번에 있는 요소만 가져옵니다. 자, 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다 보면 유니크 아이템 레벨 2로 이 요소들만 긁어 왔네요. 자, 피니시 1번부터 6번까지 있고요. 이 set parameter by name 코드 블록으로 만들어졌죠.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이 발로 값을 넣는다라는 거죠. 뒤로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리스트 정리만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똑같이 유니크 아이템으로 리스트를 뽑아줍니다. 자, 2번과 3번으로 나눠지는데요. 2번은 구성된 레이어 정보를 타입 파라미터로 입력하고요. 구성된 레이어 정보 및 타입 파라미터를 커튼 패널로 정보를 입력하는 거네요. 하단은 정보 입력, 그 다음에 상단은 정보 입력. 두 가지 다 정보 입력인데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된 레이어 정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 엘리멘트를 어디에서 받아왔는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서 받아들여졌고요. 그 매터리얼과 스트럭처 300 true false 그 중에서 아웃풋으로 매트리얼과 두께를 가져갔네요. 이 데이터는 바로 이 재료와 두께겠죠.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져와서 material name이라는 스프너 코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material name들을 다 꺼내주고요. 하단은 두께를 가져오네요. 두께를 가져오는데 여기에서는 문자를 가져오게 되고 소수점을 제거하네요. 뒤로 한번 보니까 thick라는 문자와 플러스 P는 이 숫자들이겠네요. thick 플러스 숫자 B를 코드 블럭으로 대입시켜주고 A 플러스 B 사이에 이 문자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finish 1번부터 6번에 그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봤을 땐 영문과 한글 버전으로 thick, 두께, 매터리얼, 재료가 개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가 없네요. 데이터가 없어서 이쪽이 빨간색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finish 1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상위에서 이 데이터를 텍스트로 바꿔서 finish 1번부터 6번에 넣어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A4번이죠. A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기에서 A4번. 자, A4번에서는 이렇게 패밀리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패밀리 지시선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은 선택을 하죠. 여기에 있는 두 가지 태그 지시선을 꺼주고요. 이 두 가지 태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모에서 선택, 클릭, 세컨드 태그 선택, 클릭. 그 다음에 실행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잡혀지네요. 여기에서 지시선을 추가해서 끌어주면 되겠죠. 리스트 흐름을 보겠습니다. 엘리멘트를 선택했죠. 이거 셀렉트 엘리멘트겠죠. 랩빗에 있는 셀렉트 엘리멘트. 이 셀렉트 엘리멘트를 다이나모 플레이어에 놓기 위해서 이 세컨드 태그라고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이 부분에서 텍스트들을 가져왔네요. 여기서는 이제 옵셋 값과 텍스트 D, 우측 텍스트라는 파라미터들을 읽어왔네요. 하나, 7, 3번. first 태그에서 다음 파라미터 값들을 가져오고 사용된 태그 확인. 포인트 좌표에 이 태그가 확인됐다라고 이 get location으로 포인트 정보를 불러왔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이 해당 켜져 있는 뷰에 대해서 정보를 추출하는 거네요. down과 right. 어떤 데이터인지 볼까요? 좌표값 XYZ 값을 가져왔네요. 그 다음에 스케일도 가져왔고요.
자, 쭉 넘어가서 2번 태그를 정렬하고 지시선을 배치합니다. A, B, C 세 가지 값을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클린을 통해 리스트를 정리해 줍니다. 이 리스트 클린은 B가 true일 때라는데 이 B가 true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B true일 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태그를 하나만 쓸 때는 first 태그를 사용하지만 태그가 두 개가 필요할 때는 true 값에 놓고 second 태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만 사용할 때는 false를 누르고 select만 누르셔도 되겠죠. 그 부분을 관리해주는 코드 블록이네요. 자, 그 다음은 태그 host element. 그 다음 아웃풋인 엘리멘트 값을 받아들여서 타입으로 바꿔주네요. 타입으로 바꿔주는 이유는 이 클라고의 코드가 엘리멘트 타입으로 인풋 값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태그라는 정보를 엘리멘트 요소로 바꿔주고 엘리멘트에서 타입으로 바꾼 다음 이 엘리멘트 타입 정보를 이 클럽워크 노드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들이 나오고 리스트를 정리해줍니다. 매트리얼 플래튼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하나와 세 개. 이 하나와 세 개는 여기 보시면 위에 태그 하나, 밑에 태그 세 개네요. 하나, 세 개. 하나와 세 개로 나눠지고 이 하나와 세 개가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정리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면은 카운트가 있죠. 이 네 가지의 리스트를 4라는 숫자로 카운트를 해주고 밑으로 가네요. 밑에는 잠시 뒤에 보시고 정렬된 태그 위치를 설정합니다. Material Count Text D 스케일이라는 게 350. 자, 그 다음 Geometry Translate에서 포인트를 잡아주고 Spoon Offset 태그 로케이션으로 태그를 배치하네요. 태그를 정렬시키네요. 3번 보겠습니다. 지시선 배치입니다. 지시선 배치는 offset 스케일이 150이라는데 이 offset과 스케일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볼게요. 스케일 자체는 지금 켜져 있는 뷰에서 스케일을 읽어드렸고요. offset은 여기서 들어왔네요. 첫 번째 클릭한 엘리멘트에서 offset 파라미터의 값을 불렀습니다. offset이 3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태그에서 offset이 3으로 되어 있죠. 숫자가 만약 4로 바뀌고 적용 확인하면 run을 눌렀을 때 4로 바뀌겠죠. 바뀌지 않나요? 그럴 땐 당황하지 않고 다시 킵니다. 얘를 유형 편집 offset 4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해서 다시 다이나모를 키면은 4번을 열고 다시 선택 1번 두 번째 태그. 자, 그 다음에 이 태그를 지시선으로 바꿔주고 run을 눌렀을 때 실행을 누르면 4로 바뀌어 있죠. 그 파라미터를 불러온 겁니다. get 파라미터. 자, 뒤로 가면은 배치할 지시선 방금 패밀리 지정해줬죠. 이 패밀리 타입이 인풋과 아웃풋으로 연결이 됩니다. 포인트는 위에서 이 지오메트리 이 포인트에 이 태그를 지금 켜져 있는 뷰에 이 뷰죠. 이 뷰에다가 이 패밀리를 이 포인트에다가 대입시키겠다. 포인트와 뷰와 패밀리를 대입시킬 때 이 노드는 여러 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겠네요. 클럽워크 패키지 노드입니다. 지시선, 좌측 지시선. 그 다음에
set parameter by name으로 대입을 해주네요. 자, 이상으로 A3와 A4 두 가지 중요한 빔 가이드북의 다이나모 노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클리 다이나모에서는 기존에 있는 다이나모 코드를 분석하거나 해설하는 식의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시거나 궁금하신 코드가 있으면은 댓글이나 메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보내주시면 저도 검토 후에 재밌는 노드나 코드가 있으면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빔 가이드북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해설해드리고 실행해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